안녕하세요. 공연은 뜨겁게 미치다 정연주 원종원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저희는 새소리도 가득하고 초록빛이 정말 화려하게 퍼지고 있는 야외로 나가봤어요. 어떠세요? 이맘때 야외에 나오면요, 이 푸르름이 정말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아름다워서 네. 기분도 좋고 상쾌합니다. 이런 시기에 멋진 공연들과 함께 문화생활 영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이렇게 화려한 자연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진짜 진실이고 이 세상 안에서 정말 그 진실을 찾아서 나가는 이 인물의 의지하고 외침을 무대에서 꼭 표현하고 싶다. 제작진에서 이제 우주여행을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잘 있거라 나의 오래된 꿈들이여 잘 있거라 나의 오래된 별들이여 별의 소식을 전하는 교수님, 요즘엔 워낙 휴대전화가 일반화돼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아름다운 계절에는 누군가한테 쓰는 손편지 굉장히 낭만적일 것 같아요. 교수님은 좀 기억에 남는 손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물론 연애할 때 아하. 굉장히 많이 손편지 썼지만 네. 지금 제일 기억에 나는 건 학생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한 예. 것 같아요. 좀 아이들이 내는 아이디어에 제가 손편지 써주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 교수님이 직접 써주신다고요? 네, 네. 와, 멋진 스승님이시네요.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도 손편지에서 비롯된 사건을 다룬 작품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갈릴레오와 네. 케플러가 주고받은 손편지가 주요한 소재로 작용하고 있는 창작 뮤지컬 시데레우스입니다. 친애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선생님께 저는 독일 그라츠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감히 이탈리아에 계신 선생님께 평가를 부탁드리고죠. 제가 출판한 책 우주의 신비의 4번을 공부합니다. 이게 뭘까? 낯선 글체 모르는 사람 내게 이런 편지를 보낼까? 우주의 신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습은 너무 불규칙했어요. 다른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하지만 우린 그 규칙을 알 수 없었죠. 단순한 것이 진실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 우주는 거미줄이다. 거미줄? 이게 뭘까?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믿었었던 1598년 수학자이자 이탈리아의 대학 교수였던 갈릴레오에게 젊은 독일의 수학자 케플러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신이 쓴 책과 함께 이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요.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있다라는 연구의 가설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함께 이 연구를 좀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갈릴레오 처음에는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하지만 이 케플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게 되고요. 위대한 성과들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문제가 돼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교가 아직 힘이 셌기 때문에 종교 재판에 회부되는 그런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갈릴레이 선생님께 편지 보내요.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짠을 기다려 싶어도 볼 수 없는 아무도 관심 없는 질문들이 지나친 것을 필요 없는 내가 알고 싶은 공허한 외침을 정답을 찾아 사실 갈릴레오, 케플러 두 분 다 실존 인물이고 굉장히 과학사에서 큰 획을 긋는 분들이죠. 케플러 하면 보통 우리 수학 얘기할 때 케플러의 법칙하는 맞습니다. 네. 바로 그 케플러입니다. 정말 천체를 연구를 하다가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네. 이것에 관계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만들게 되지만 그 때문에 종교 박해를 받게 되고요. 각지를 떠돌다가 빈곤 속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예. 비운의 과학자였었습니다. 아하. 또 갈릴레오도요. 망원경으로 천체를 계속 관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발견들을 이뤄냈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자면 태양의 흑점에 관한 연구, 그리고 목성 주변에 4개의 위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구를 중심으로 행성이 도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각각의 위성이 존재한다라는 이론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뮤지컬 안에서는요, 그 갈릴레오와 케플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이 흥미롭게 노래와 이야기에 담겨서 펼쳐지게 됩니다. 네, 이 혹자는 그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의 종교 재판에서 갈릴레오가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점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과연 혼잣말을 했는데 누가 그 얘기를 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어번 레전드, 도시형 전설이다. 정말 발언의 진위 여부, 진짜 그렇게 얘기했나 안 했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과학적 발견까지도 억압을 했었던 사회적 분위기였다. 여기에 이 전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나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네요. 그리고 무대도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 무대의 전면을 꾸미고 있는 어떤 별의 모습도 그랬지만 무대 자체를 약간 그 우주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꾸몄더라고요. 세트 자체가 천체를 관측하고 있다. 아, 과학적인,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보시면 문양 같은 것들도요, 사람의 눈을 형상화한 것들도 좀 있고요. 별이 진짜 떠 있는 것 같은 맞아요. 무대로 만들어 놓게 됐어요. 예. 무대 바닥에는 조명이 설치가 돼 있어서 마치 별빛이 비추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들어서 정말 망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아. 착각까지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 자체도 거침없이 이어지는 넘버들 그리고 가사들 초연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짜임새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하지만요, 그 네. 이면을 들여다보면 저 놀라게 되는데요. 아주 예. 젊은 예술가들이 의욕적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르코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함께 그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만들어낸 콘텐츠입니다. 네. 원래 이야기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갈릴레오 딸이 마리아라는 수녀였다라는 가상의 이야기까지 더해서 흥미진진한 3인극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연출을 맡은 김동현 연출도 요즘 굉장히 많은 활동을 보이고 있어요. 뮤지컬 중에서는 난쟁이들이라든지 아, 네. 예, 아니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만들었던 좋죠. 바로 그 연출가인데요. 그 특유의 섬세함과 서정성을 소극장 무대이지만 아주 잘 담아내고 있어서 그 작품을 보는 재미를 쏠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과적인 낭만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 갈릴레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는 얼마 전에 이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굉장히 흥행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갈릴레오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시대를 거스르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인물을 이야기하는 거가 마치 퀸의 프레드 머큐리도 마치 나는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넣었던 가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갈릴레오? 케플러! 우리는 이제껏 아무것도 몰랐어. 너와 나 지금부터 새로 알게 될 거야. 뭐가 보여요? 두 눈을 믿지 마, 상상을 믿지 마. 말해줄게 모든 걸. 셀 수 있었던 황소 자리와 오리온 자리, 수많은 별들이 주변을 이루고 있어. 먼지처럼 보이지 않던 나수, 조그만 별들이 우리를 짓고 있어. 이게 사실이라고요? 자, 그럼 교수님, 케플러와 갈릴레오는 어떤 배우들이 열연을 했을까요? 신구의 조화가 아주 잘 어울린다는 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갈릴레오 역으로는요, 아주 많은 작품을 통해서 좋은 연기 보였던 고영빈 배우가 정민, 박민성과 함께 무대를 꾸미고 있고요. 네. 젊은 수학자 케플러 역으로는 신성민, 정욱진, 그리고 신주엽 같은 젊은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레오 딸 마리아 수녀 역으로는요, 김보종 배우와 나하나 배우 더블 캐스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유의 매력이 잘 담겨져서 이번 작품에서도 많은 박수 받고 있습니다. 네,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극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자세가 남달랐다고 하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마리아 첼레스테는 사생하고 결혼을 못했고 집안 사정 때문에 가난 때문에 신분 때문에 수녀원에 보내지게 돼요. 만약에 이런 사실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과연 이 딸이 아버지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처음에 이 진실을 마주하고 나서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그 후에 아버지를 누구보다 응원하는 딸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이 인물을 이렇게 그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뜨미 시청자들께 강추하는 명장면 1분도 골라주시죠. 뜨거운 1분. 갈릴레오는요, 케플러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둘이 주고받았었던 편지를 불태워달라고 딸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연이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2번 등장을 해요. 이 사연이 나올 때 처음에는 왜 불태워달라는지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는 그 갈릴레오의 케플러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게 돼서 보다 절절히 무대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뮤지컬 최고의 1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내게 정해진 길을 따라 걸었고 다른 꿈을 꿀 수 없었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내가 찾던 모든 꿈들은 흩어지고 끝이 없는 안개 속에서 헤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끝이 없는 고통 속으로 걸어간다 해도 진실이 날 두렵게 하고 거짓이 날 위로하여도 돌아가선 안 돼. 예전의 그대로 갈릴레오, 당신을 이단 사상을 퍼뜨린 혐의로 종교 재판에 소환합니다. 뮤지컬 시베레우스에 대한 교수님의 별점 몇 개일까요? 네, 제 별점은요, 3개 반입니다. 흥미로운 무대적 상상력과의 만남이 재미있는 뮤지컬 작품입니다. 자,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 교수님과 함께한 뜨거운 시선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